원장님, 안녕하세요. 영장문 프로그램 From Parts to Whole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영장문은 영어 학습의 꽃이라고들 얘기해요. 동감하는 것이 짧은 기간에 아이들을 영어권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말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배우는데 글은 잘 못 써요. 왜냐하면 글 쓰는 게 한 사람의 사고력과 어휘와 문법적인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만큼은 정말 정확한 룰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From Parts to Whole은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From Parts, 부분에서 to Whole, 전체로라는 뜻이지요. 부분에 한 부분을 추가하고 또 한 부분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 되는 문장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1번 보면 debate really matter 하면 논쟁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논쟁은 주어예요. really matter 진짜 중요하다. 일형식 문장이죠. 이게 2번으로 늘어나고 3번으로 늘어나고 4번으로 늘어나요. 자, 이 4번 보면 대충 한 줄이잖아요. 이렇게 한 줄이 한 줄 한 문장 프로그램의 길이고요. 그리고 또 4번에서 5번으로 늘어나고 5번에서 6번으로 늘어나면 두 줄로 넘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줄까지 넘어가는 게 한 줄 한 문장 프로그램의 후속인 두 줄 한 문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장이 문장으로 늘어날 때는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틀이 있잖아요. 그 질서와 틀은 바로 문법이에요. 이 형식 2번 문장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은 조동사 더지의 개념을 익히게 되고요. 3번 문장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은 전치사 구의 개념을 익히게 되고요. 4번 문장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은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익혀야 비로소 이 문장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늘어날 때는 룰 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룰을 통해서 늘어나게 되고, 자, 그 룰은 곧 문법이고, 그러면 문장의 확장은 곧 문법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From Parts to Whole은 총 12개의 챕터와 100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개의 챕터 중에서, 자, 지금 보통 보면 왜 구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얘기할 때 보통 영어 문장은 5개밖에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탈탈 털어봤자 정말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목적어 2개, 5형식은 목적어 목적 보어 이거잖아요. 그럼 탈탈 털어보면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사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명사지요. 그리고 동사는 동사지요. 자, 이렇게 보면 문장은 5개인데 그 5개는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명사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명사 같고 저것도 저렇게 보면 저것도 명사 같고 부분으로는 아이들이 한 번씩 개념을 익혀봤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총합적인 총체적인 문법이 이 아이들에게 없고 다들 조각 난 그런 문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려워지죠. 명사 정말 명사로 쓰일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봐서 9개밖에 안 돼요.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봐서 6가지 형태, 부사로 쓰일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봐서 5가지 형태. 이 형태를 아이들이 총합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영어 문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자, 명사로 쓰이는 9가지 형태부터 보면 명사와 그리고 이 명사는 원래 명사, 학교, 집, 연필 이런 거, 동사에서 바뀐 투부정사, 그리고 의문사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에서 바뀐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주어 동사에서 바뀐 that, if, either, 의문사, 자,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ever 형태, 그 형태가 이제 9개죠. 그래서 그 명사의 9개의 형태, 이 9개의 형태를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명사 라인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자 세로로 이루어졌어요. 유닛의 순서를 보면 세로로 이루어졌죠. 이제 이 형용사를 이제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원래 사전에 있는 형용사 해피 이런 애들 그리고 동사에서 나온 자 투부정사가 하는 형용사의 역할, 동사가에서 바뀐 분사가 하는 형용사의 역할, 그리고 주어 동사에서 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의 기능을 하잖아요. 전치사구가 그러니까 총 6개. 이 6개가 명사를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는 사이사이에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 도대체 어떤 형태가 있느냐, 사전에 있는 원래 부사, 그리고 동사에서 바뀐 투부정사의 형태, 그리고 자 분사 구문의 형태 부사지요. 그리고 주어 동사에서 바뀐 부사절의 형태,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 역시 부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의 형태를 아이들이 익히게 돼요. 그리고 동사.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제일 처음에 가장 골격이 되는 명사의 형태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를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형용사를 배우고 부사를 배우고 이런 순으로 이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보시면 유닛 13번을 보시면 타동사의 목적어 있잖아요. 자 동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실제로 프롬 파트 투 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아주 심플해요. 피에라 저녁 식사하는 것을 1번에서 3형식 문장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명령문이죠. 이때 2번 문장 보면 가공식품으로 가득한 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 형용사 6개 기능 중에서 원래 형용사인 full 이런 애들이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는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지금 3번을 보면 가공식품, 과, 편의식품으로 이렇게 되죠. 맞아요. 과. 아이들은 3번 문장에서 자 등위적 속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자 기본 형식 3형식 문장에서 자 원래 형용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수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병렬 구조가 자 등위접 속사 엔드가 어떻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지 자 이 순서대로 아이들이 문장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 온라인상의 교육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단어부터 보게 돼요. 이 단어는 이 13번 유닛을 학습하기 위한 모든 단어가 자 이제 먼저 아이들이 학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아이들은 써보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돼요. 써보기 단계죠. 쓰는 거예요.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자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피해라 식사하는 것은 여기서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개념을 익혀야 돼요. 자 동영상을 보고 핵심 문법을 익히게 돼요. 자 여기서 동영상을 보고 핵심 문법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다시 써보기를 요청을 받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미 문법 개념을 익혔기 때문에 다시 써보죠. 다시 써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이들은 정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답을 보고 나면 자 다시 한번 아이들은 핵심 문법을 익히게 되는데 자 이때 핵심 문법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아까 동영상에서는 아이들이 타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보편적인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정답 보기에서 이 정답 보기 단계로 오면 아이들은 1번 문장을 보게 돼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때 핵심 문법으로 넘어가는 핵심 문법은 뭐냐면 요 1번 문장만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학습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자 전체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개념을 익혔다면 마지막에 핵심 문법 단계에 가면 1번에 완성된 요 문장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익히게 되는 이렇게 해서 한 단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써보세요. 동영상 다시 써보세요. 정답 보기 핵심 부분.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각 단계마다 5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2번에서 가공식품으로 가득한이란 부분이 추가되면 역시 5단계를 거치고 3번도 5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단어를 보고 각 단계마다 이제 5단계씩 거치고 나면 아이들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때 그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눈으로 생각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소리 듣기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소리는 3번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최소 3번에서 소리 듣고 따라하고 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럼 실제로 보이는 그 온라인 교육 화면상에서 보이는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닛 13을 선택을 하면 아이들은 단어를 보게 돼요. 굿모닝 복화와 연계되어 있어요. 자,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학습하는 시간 5분 이상 걸리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단어들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라는 경우 식품을 가공 처리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많이 쓰이지만 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런 단어 모르지 않아요. 단 영어라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편의점 할 때 그 편의, 컨비니언스 이런 단어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계속 따라다녀요. 단어들이. 자, 이렇게 먼저 단어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써보세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avoid it diet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 제가 미리 써놨어요. 자, 쓸 수 있는 거 그냥 쓰는 거예요.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쓰고 나서 아이들은 다음을 클릭해요. 다음을 클릭하고 나면 이제 동명사에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를 보게 돼요. 이때 아이들은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익히고 나면 자, 다시 한번 써보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자, 제가 미리 써놨어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처음에 avoid it 여기까지밖에 못 썼을 수도 있는데 자, 타동사가 뭔지 목적으로 쓰인다는 게 뭔지 동명사의 마디가 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목적어 자리에 내가 동명사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동명사 마디가 있다고 이렇게 목적어 데려가는구나를 이제 익혔어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물론 잘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못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다음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죠? 그럼 아이들은 확인하고 자, 다음을 클릭을 하면 왜 정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핵심 문법만 보게 돼요. 이 부분에 관련된 핵심 문법만 아이들은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왜 동사가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지 왜 동명사도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동명사가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지 자, 요 부분에 대한 이 설명만 다시 보게 되는데 동명사를 설명한 그 동영상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뭘 얘기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문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공식품으로 가득한 이렇게 문장이 늘어나요. 써보세요. 그럼 제가 미리 써놨어요. 아이들은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써요. full. 뭐 단어만 써요. 그냥 단어만 잘 모르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자,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하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 여기서 의도한 게 뭐냐면 자, 형용사의 형태 6가지 중에서 특별히 그 사전에 있는 원래 형용사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꾸미는지 아주 심플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형용사가 혼자 있으면 앞에서 수식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데리고 나오면 자, 마디를 묶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확실하게 배우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미리 써놨어요. 그러면 형용사가 전치사에 명사를 데리고 오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꾸민다더라. 아이들이 이걸 배웠거든요. 자, 이때 이 단어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뭐 단어만 쓸 수도 있고 분사의 개념을 아는 애들은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완성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다시 한번 영어로 옮겼기 때문에 동일해요.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정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랑 함께 온다는 거를 봤는데 잘 묶어서 앞으로 수식해야 되는 걸 봤는데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건 도대체 단어에는 process라고 써 있는데 왜 여기 ed가 붙은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형용사가 자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자 형용사가 전치사구와 함께 다녀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더라를 배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궁금해요.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때는 이 아래에 링크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링크가 있어서 아이들이 뭘 보게 되냐면 과거분사 유닛 과거분사 중에서 과거분사가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사의 앞에서 자 명사를 수식하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유닛이 있거든요. 거기로 아이들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이제 더 궁금하면 그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문법까지 익히고 나면 이제 다시 문장을 늘리는 단계로 가죠. 이렇게 가공식품, 과학, 편의식품으로 가득한 이렇게 자 제가 미리 써놨지만 아이들은 써야 돼요. 이제 쓰면 과 and 이제 아이들이 감 잡고 쓸 거예요. convenience 뭐 단어가 있으니까 쓰겠죠. 단어 옆에 따라다니니까 괜찮아요. convenience and convenience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이제는 자 다시 한번 and 등위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은 익히게 돼요. 동영상을 통해서 익히게 되고 동영상으로 익히게 되면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가공식품과 편의식품이 하나로 이렇게 병렬구조로 묶이는 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못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법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답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자 집중적으로 요 늘어난 부분에만 해당하는 문법을 아이들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food of processed food 플러스 food of convenience food 합쳐지면 food of processed and convenience food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등위 접속사구나. 자,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거구나. 자, 아이들이 이 개념을 익히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또 다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할 거예요.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마무리 단계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썼던 걸 보면서 이거구나 한번 생각도 정리하고 이때 여기서 제출 및 마침이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여기에 다음 버튼이 있어요. 다음 버튼 동일하게 있어요. 누르면 아이들은 소리 듣기 단계로 가게 돼요. 그러면 소리 듣기 단계로 가면 최소 3번을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 후로는 횟수는 3번 이상 본인이 선택해서 듣고 따라하고 하면 돼요. 유달리 듣고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기본 학습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학습 과정이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테스트 과정으로 이어져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주관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자, 그 테스트 과정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창은 선생님들이 보시는 창이에요. 아이들은 지금처럼 동영상도 보고 써보기도 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은 그때 뭘 하고 계시냐면 자 보세요. 제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제가 임의로 써봤어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그때 아이들이 이제 첫 단계를 하면서 피해라. 먹는 것을 식단을 먹는 것을 그럼 애들이 avoid 옆에 단어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뭐 eat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자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쓰는 게 선생님 보시는 관리창에 다 떠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문법 개념을 익혔는데 또 이제 쓰잖아요. 다음에 실시간으로 떠요. avoid eating a diet 이렇게 뜨면 선생님은 얘가 이제 동명사의 개념을 익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만약에 김지은이라는 학생이 다시 avoid 다음에 만약에 it을 썼다 이렇게 썼다면 선생님께서는 얘가 동명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동일해요. 3단계로 넘어가면 또 다 떠요. 다 뜨고 그리고 이제 누가
학습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누가 이해하지 못했는지 선생님들은 이 상황판에서 한 번에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특별한 어떤 개념에서 헷갈려 한다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보일 때는 선생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이제 아이들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으면 그때마다 필요한 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한 판에서, 한 상황판에서 모든 아이들의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이들이 하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왔잖아요. 얘네들이 1번에서 뭘 쓰고 왔냐면 피에라 식사하는 것을 열심히 이걸 이제 배우고 아이들이 쓰고 왔어요. 그리고 2번까지 오니까 가공식품으로 가득하니 늘어나니까 이제 아이들은 쓰는 거잖아요. 이 칸에다 이제 주관식으로 쓰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피에라 식사하는 것을 요것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쓴 거 있잖아요. 뭔가를 썼을 거예요. 자, 그것은 마치 주관식용 답안지처럼 본인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번에 뭘 썼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했을 때, 자,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전 단계에서 자신이 뭘 썼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왔을 때 1단계에서 한 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2번 쓰고 왔잖아요.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3단계, 2단계를 지나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써보세요 단계로 가면 3번에서 이제 그 학생이 어떻게 썼는지 여기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단어도 계속 따라다니고, 그리고 썼던 것도 계속 보고 본인이 직접 써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법도 익히지만 단어도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2단계 이후에 반드시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테스트와 각 단계에서 아이들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강제로 자발적으로 기본학습 지금 단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로 기본학습 단계로 돌아오는 그 단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과정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제 대상은 아니야.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보통 2학년까지는 놀이 위주의 학습을 하고, 놀이 위주 학습을 하고 3학년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문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과제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현지에서. 자, 우리 아이들은 같은 4학년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차이가 너무 많아요. 만약 누군가가 단 한 번도 문법에 노출이 돼 본 적이 없다, 그럴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문법에 노출이 돼 본 적이 있다거나 조각이지만 어디서 뭔가 동명사, 투부정사 이름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거나, 자, 이런 아이들이 총체적으로 문장이 5개라는 걸 꽤 맞추는 그 과정, 이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든지 환영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의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총체적인 문법을 이해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섰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좋고요. 또 예비중학생 6학년 아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영작문 준비하잖아요. 서술형을 대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 기초적인 영작문 혹은 문법 잘 모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문법에 노출이 되어 있는 4학년부터 해서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생, 자, 기본적인 문법을 잡는 중학생 과정, 이게 부분에서 전체로 한 줄 한 문장의 대상이에요. 물론 2줄 한 문장은 이제 기본기가 잡힌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가 크게 12개였고 그 다음에 작은 소 유닛이 100개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진행한다면, 자, 50주 과정이죠. 1년 과정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과제로 내주겠다, 그러면 한 주일에 세 번 이렇게 3개의 소 유닛을 공부를 한다면, 자, 순서는 더 그 학습 기간은 더 짧아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영작문은 이 문법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영어 문법을 익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나중에 이후에 보시면 이 문장 본인이 썼던 거, 이해했던 거, 쓰면서 이해했던 이 모든 것들이 독해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테스트 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